이제 GMAT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GMAT은 805점 만점의 시험이고요.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2시간 반 가까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가면 매스, DI, 버벌이라고 하는 3개의 파트에 대해서 본인이 보는 순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서대로 보시는 거를 저희 학원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매스입니다. 총 21문제가 나오고요. 점수는 805점 점수입니다. 자, 쉬는 시간 후에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과목을 보는데 총 20문제가 나오고 또한 805점입니다. 자, 다시 쉬는 시간 후에 버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총 23문제가 나오고 또한 805점의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요. 점수가 총점이 계산이 되는데 총점은 세 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다음에 평균을 가지고 총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얘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아셔야 될 얘기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GMAT 시험은요. 1년에 5번만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1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시험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1년이 다 다른 거죠, 시작점이. 자, 그 다음에 평생 8번밖에 못 본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성적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요. GMAT 시험은 매일매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주말에도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대신 한 번 시험 보면 15일 동안은 재시험을 못 봅니다. 요게 3가지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점 방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번 문제가요.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을 맞히면 1번보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만일 1번을 틀리면 1번보다는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2개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하나는 어려운 문제, 하나는 쉬운 문제. 각각 맞췄을 때 배점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도 똑같습니다. 이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문제도 다르고 배점도 달라요. 자, 이런 방식을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앞부분을 잘 볼수록 고득점이 쉽게 나오는 독특한 배점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스예요. 한국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과목이죠. 얼마나 쉽냐고요?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미적분 안 나옵니다. 확률 통계는 한두 문제 나오고요. 중요한 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에서 이론에서 어려운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대신 이게 GMAT식 수학이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익숙해지는 데는 2, 3개월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21문제를 다 맞히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3 수준인데요. 예, 현재 저희 수학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치셔서요. 수강생의 80% 이상이 만점 가까이 맞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시험이 바뀌면서 이 매스가 만점 가까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게 새로 들어온 과목인데요. 자, 이렇게 이건 실제 시험 문제의 하나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줍니다. 글로 주거나 그림이나 표나 여러 가지의 종류로 데이터를 주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근데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쉬는 시간 이 둘 중에서 한 번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요때 쉬고 그 다음에 버벌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버벌 시험은 2과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리티컬 리즈닝이라는 과목과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는 과목 2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 과목마다 11문제와 12문제로 대략적인 문제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크리티컬 리즈닝이라는 과목을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대여섯 줄짜리의 스토리가 있는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읽어보면 반드시 내용상 숨은 논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올바른 내용이 되려면 숨어있는 논리가 무엇일 때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될까요? 라는 식의 논리를 묻는 시험입니다. 항상 생각을 할 때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이 CR 공부를 한 학생들 중에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소개할 텐데 유부남들이 간혹 이 얘기를 하십니다.
CR 공부를 한 다음에 와이프하고 말싸움할 때 진 적이 없대요. 굉장히 논리가 도움이 됐다고. GMAT의 또 다른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딩 컴프레션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영어 시험이죠. 긴 지문이 나오고 선어 문제가 딸려서 나오는 건데요. 대신 차이점 뭐냐면 이 스토리가 논리적인 반전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기보다는 논리적인 얘기를 질문하는 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다른 시험보다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객관식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부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피셜 가이드입니다. GMAT 출제 기간에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하셔야 될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시험 난이도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피셜 가이드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기출 문제인 GWD라는 문제집입니다. 자, 31회 문제와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10년 전에요. 중국 애들이 실제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험 문제고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MAT 프랩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MBA.com에 회원 가입하세요. 시험 신청 사이트입니다. 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GMAT 프랩이라고 해서 무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시험 난이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적도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몇 점 맞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여러 번 시험 봐도 관계없으니까 무료니까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로그인한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시험의 난이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유료 모의고사도 있고요. 네 번째는 페이퍼 테스트, PT라는 문제집입니다. 이건요. 30년 전에는 GMAT을 페이퍼로 봤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유출된 문제입니다. 근데 트렌드가 너무 올드해요. 벌써 30년 전이면 여러분 생각해도 까마득하죠. 근데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이 네 가지 외에는 유출된 GMAT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는 난생 처음 보는 문제와 맞닥뜨려져야 되고 저희 학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에 대해서 잠깐 또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리더스 소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저희 학원은요. GMAT 준비생의 80% 이상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한 과목이라도 다니는 것까지 계산한다면 아마 95%는 가까이 될 정도로 저희 학원이 거의 독점처럼 돼버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각 과목당 전문 선생님이 있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다른 학원은 혼자서 다 가르치고 뭐 이런 식인데 저희는 과목마다 최고의 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희는 컴퓨터 모의 테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화면 보신 적 없으니까 실제 시험화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테스트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 와보신 적 있죠? 자, 요 학원에서 좌측에 보시면 리더스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리더스 테스트를 클릭하면 자,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인사이츠라는 과목을 가지고 실제 시험 화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시험 화면입니다. 처음 개발 당시부터 디자인, 폰트, 컬러까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시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넥스 버튼 보이시나요? 이 넥스 버튼을 누르면 시험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인데요. 맨 앞에 동그라미에다 답을 선택해도 되지만 보기에다 답을 선택해도 답은 선택이 됩니다. 근데 보기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우측 하단에 넥스 버튼을 다시 눌러야 되거든요. 자, 넥스 버튼을 누르면 이 답에 대해서 컨펌하겠냐는 질문이 뜨고요. 예스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시험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포커스로 바뀐 다음에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페이퍼로 보다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북마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바로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상단에 시간이 흐르는데 밑에 보시면 북마크 요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위에 체크되는 거?
예, 요게 북마크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북마크를 하고 답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컨펌의 예스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백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요,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백이 가능해요. 시험 중에는 백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문제도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북마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을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컨펌의 예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들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24인치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보시다시피 꽉 차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과목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답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 누르고 예스하고 이거 해야 돼요. 시험이면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조심하겠죠. 천천히. 이게 다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가면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험장에서 단축키를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것도 예전에 찾은 건데요. 자, 단축키를 설명해 드릴게요. 단축키는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옆에 Alt키가 단축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반드시 답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 가지고 Alt키 누르고 넥스트의 앞자인 N, Yes의 앞자인 Y 누른 다음에 손을 띄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답을 하나 더 선택했어야 되는데 다 하고 Alt 누르고 NY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손 쓰시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 한두 문제는 더 풀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답 선택하고 Alt 누르고 NY. 자, 또 답을 선택하고 Alt 누르고 NY. 자, 시험이 끝나면 마지막 화면은 이 화면이 뜨고 아까 북마크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북마크한 것뿐만 아니라 1번부터 6번까지의 시험을 봤다면 다 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마크한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북마크한 것만 가셔야겠죠? 그래서 2번 문제를 내가 북마크 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서 여기에 있는 답을 만일 천천히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 답에 대해서 예스 누르고요. 그 다시 돌아온 다음에 답을 다 고치고 나면 마지막 하고 최종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화면이 뜨고요. 엔드 누르는 순간 이제 성적이 뜨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시험과 관련 없는 저희 리더스의 화면이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전까지는 똑같이 만들어 놨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 때 다양하게 이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뭐 GWD가 있다, PT가 있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들을 처음 수업을 듣는 순간부터 시험장에 갈 때까지 이걸로 계속 주구장창 연습하게 해드려요. 자, 이거는 수강생 무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론반, 적중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온오프로 통합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학원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결석을 해도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온라인으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동영상이라고 하면 한번 촬영해 놓고 몇 년씩 쓰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촬영합니다. 새로 수업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이렇게 막 냄새나는 동영상이 아니라 프레시한 동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점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뭐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온라인으로 또 들어도 저희는 추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GMAT과 GRE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 다 GMAT MBA 가실 때 GRE 시험도 받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GMAT을 준비하든 GRE를 준비하든 점수 빨리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뭐 더 이상 뭐가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포커스 GMAT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GMAT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자, GMAT은 매스, 버벌, DI 이렇게 세 과목이 있다는 것 좀 들으셨고요. GRE는 매스, 버벌, 라이팅 시험인 AWA 장문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자, 그럼 어느 게 이제 매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느 게 쉽냐? 과목마다 비교해 보자고요. 솔직히 정말 객관적이지 않고 GRE 편을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GRE는
음악, 미술, 체육을 통해서 대학원을 갈 때도 GRE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공대생도 대학원을 갈 때 GRE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가 다 쌓여 있습니다. 특히 공대생 베이스에 킬러 문항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을 맞기는 GRE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GMAT은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80%의 학생들이 현재 만점 가까이를 맞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GMAT, 매스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만점 맞기는 저희 학원이 GMAT이 훨씬 쉽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GRE 편을 좀 들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버벌은요. 어느 게 쉽냐고요? 여러분들 이 GMAT의 버벌은 논리 시험입니다. 근데 GRE의 버벌은 단어 시험이에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잠깐 준비한 GRE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중급 단어예요. GRE에서 외워야 될 중급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눈으로 쓱 스캔해 보시면서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유학을 중고등학교 때 갔다 오셔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 단어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닌 아카데믹한 단어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이 단어를 5,000단어 이상, 10,000단어 가까이 외워야 됩니다. 그것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리더 GMAT은 암기 과목이 아닌 논리 시험인 GMAT의 버벌이 전 더 쉽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DI하고 AWA는 어떤 게 쉽냐? 이건 작문 시험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DI는 수학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첫 시험 볼 때 700 이상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나오느냐? 전략이 이래요.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들으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스 다 맞고요. 버벌 8, 90% 맞고요. DI 8, 90% 맞고 버벌만 60% 넘으면 700 이상 나옵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두 과목을 퍼펙트하게 봐버리면 하나를 좀 망쳐도 평균 점수에서 따기가 되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00 이상의 고득점이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유리해요. 예전에요. 과거의 GMAT은 SC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센텐스 커렉션을 과목이 있는데 이게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운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같이 영어권인 사람이 아닌 나라에는요. 이 센텐스 커렉션이 거의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요게 미국 애들은 쉽고 한국 애들은 한국 사람들,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요게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한국인한테는 매스하고 DI라는 두 개의 파트가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GMAT이 훨씬 GRE보다는 노력 대비 고득점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GMAT은 4개월 이내에 꼭 첫 시험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제발 퍼펙트 게임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GMAT이 700점이 넘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90% 이상의 정답률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실제 최근 포커스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학생의 성적표를 양해를 구하고 한 건데요. 자, 첫 번째 성적표는 수학입니다. 자, 수학을 보시면 이게 멀리서 안 보시겠지만 빨간색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하나, 둘, 이게 3개 틀렸네요. 네, 수학을 3개 틀렸어요. 자, 이거는 버벌입니다. 몇 개 틀렸냐면 둘, 하나, 둘, 7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과목 또한 보시면 총 7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토탈 수학은 21문제 중에 18개 맞고요. 16개 맞고요. 13개 맞았어요. 이 학생의 GMAT 점수는 710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90%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요. 이 정도만 맞으면 710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 성적표를 보면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르죠. 아, 그럼 나의 목표는 750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750 성적표도 한번 보여드릴 거 그랬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건 이 MBA 쪽에 이렇게 준비하시려는 학생들은요.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식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 본능적인 성향이 있어요. 객관식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하는 거다. 이게 초중고 대학교까지 항상 있었던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를 못해요. 포기하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포기입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 어려운 거 북마크 하시고 뒤로 백 한 다음에 다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면 포기하고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틀리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